좀 줄어든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쌤 기억에 한 6학년 때 기억에 한 반에서 한 3, 4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뭐 뭐 그것도 잘한 건가? 어쨌든 뭐 근데 반이 3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치?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수학, 중학교 1학년 영어, 이 정도는 이제 알려주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좀 선행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은 맞죠, 그치? 그래서 선행을 해가지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는 그냥 별생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했는데 첫 시험에서 전교 4등을 한 거야. 그때는 이제 반이 9개였어요. 뭐 그때는 이제 뭐 그때는 작은 학교도 아니었고, 그치? 그래서 뭐 그 청중 청고였어 사실. 선생님 고향이 청주니까 청중 청고. 그래서 전교 4등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계속 이제 전교권이었고 전교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하긴 했어요. 1등인 친구는 내가 겨우 못 이겼어. 못 이겼는데 2등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좀 선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학도 좀 하고 그치? 그렇게 하고서 올라가니까 일단은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반배치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국어, 영어, 수학만 백백백 해가지고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기억할 때 하나 틀렸어. 3개에서. 그래가지고서 선서하죠. 그러니까 1등으로 입학해서 선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음.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나도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선행이 뭐 의미가 없지 않냐. 뭐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내가 어쨌든 나는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이잖아. 맞죠, 그치? 어쨌든 여러 명이 원하는 입시했을 때 먼저 했던 사람이 그치? 그랬을 때 선행 안 했으면 과연 내가 그렇게 성적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죠, 그치? 물론 그 쌤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지만 거긴 좀 동네가 이상해요. 막 7세고시 들어봤죠. 맞죠, 무슨 7살부터 뭐 초등 뭐 의대봐 뭐 이건 아는 거 아니라고 보고 딱 뭐냐면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제 고1 되니까 그럼 딱 지금 6개월 딱 앞인 거잖아. 맞죠,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절대로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거야 지금. 대신 지금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해요. 겨울방학이. 그러니까 그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아마 느끼고 하면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도 겨울방학이 중요했고요.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도 겨울방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성적을 만들고 공부를 할 거고. 맞죠,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버거울 거야, 조금. 버거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좀 해놓으라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그쵸? 오케이? 그렇게 부탁드린다. 자, 그러면은 거기 전자요금 지급 시스템의 작동 방식인데, 요거는 선생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 자, 볼게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자, 체크합니다.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합니까? 전자요금 징수, 징수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래서 ETC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ETC보다 뭐가 좀 더 익숙합니까? 하이패스. 맞죠, 그치?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부모님 차 타고 이제 고속도로 딱 가다 보면은 띵동 하면서 그쵸? 뭐 얼마 결제되었습니다. 잔이 얼마 뜨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 알겠죠,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자, 그다음에 자 때문에 편리하다. 그렇다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자, 과정과 방식 좀 여쭤볼게요. 과정과 방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과학지문과 기술지문 보고 있는데, 자, 과학지문 아까 우리가 좀 글의 구조,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 좀 중요하게 여겼고, 그치? 그래서 번호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되면 여러분들, 자, 과정과 방식인데, 자, 특히 과정은 여러분들, 자, 얘는 뭐를 내포하고 있다냐면요, 뭐를 내포한다?
순서를 내포하는 단어예요. 맞죠? 과정은 순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뭐 한다? 번호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쵸?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기술 지문은 어떤 기술이 구현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속에서 그쵸? 그러면은 그 기술이 구현될 때 갑자기 뭐 갑자기 1번에서 10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번에서 2번 갔다가 3번 갔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서 10번을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떻게 한다? 끊어봐야 돼. 끊어봐야 돼. 알겠죠? 오케이? 공부게 뭐라는지. 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자,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에 통신한다. 착합니다.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에 통신한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차량의 단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제1기지국 나죠? 맞죠? 그래서 가랑 나 사이에 뭐야? 통신을 하는 거야.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자 5번 문장 갈게. 자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역 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지역 요금 ETC 서버로 전송한다에다가 동그라미 2번 할게요. 자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먼저 가에서 어디로 보낸다고? 나로 보내고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다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그 다음에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전송해서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데이터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역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서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로 적는다. 그래서 일단 복잡한데 일단 거기 다시 지역요금소 ETC 서버를 거친다에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아니 미안해. 요걸 동그라미 4번 해야겠다. 일단 거기 도로공사 요금 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대한 데이터 찾는다가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다시 지역요금소 ETC 서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로 전송입니다.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라로 가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라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다로 가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마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로 가는 겁니다. 이 구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자 봐요. 2번 가볼게. 2번 문제 바로 가볼게 그냥. 자 가에서 나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맞죠? 그치? 이 자동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지 요금을 매길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나에서 나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전송되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 마에서 가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전송되는 거 여러분 이거 맞지?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마에서 가로 가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다에서 라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에서 바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 맞죠? 그치? 오케이? 얘도 맞고 여러분 얘도 좀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에서 라로 갔다가 라에서 뭐로 마로 가잖아. 맞죠? 그치? 그러니까 다에서 마로 간다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라에서 다로 그 다음에 그쵸 다시 말하는 것처럼 라에서 다로 징수와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여긴 맞아.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라에서 가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아니라 징수와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지. 맞죠? 그치? 그래서 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쵸? 라에서 가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가는 거니까 맞죠?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 갈 겁니다. 맞나요?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그냥 단계별로 단계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A 읽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A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뭐 한다? 그거부터 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읽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됐습니다. 좀만 내서 볼게. 자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달매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통신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이다. 이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을 차량 달매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거 체크해놓을게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 체크하고요. 옆에 또 밑줄 차량 달매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오케이. 그 다음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에 타임슬롯이 할당된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이를 프레임을 한다. 그거 체크해놓을게요. 타임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 구성 체크하고 프레임. 오케이. 요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타임슬롯이 여러 개가 결합된 게 프레임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때 타임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게 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약간 약간 욕하는 거 아닌데 그치? 좀 약간 발음 있죠? 시분할 그치? 시분할 아닙니다. 그치? 오케이. 자,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규약에 따라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의 자 지금 자 체크해놓을게요.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 데이터의 종류에 지정된 타임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된다. 하지만 체크합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체크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일단 좀만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문제 있으니까. 다음 결국 동일식 시분할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은 타임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슬롯이 일부 낭비된다 돼 있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까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이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류마다 처리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가 전송 안 돼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비워둔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타임슬롯을 비워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슬롯이 할당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맞아 맞춰볼게요.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여러분들 21번 문장도 좀 밑줄 넣을게요.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슬롯이 낭비되진 않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거나 통신규약이 바뀌기도 하는 등 전자요금 시스템, 징수 시스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돼 있습니다. 자, 4번 먼저 볼게요. 4번. 자, 보기는 땡땡교금소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내용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자는 겁니다. 자, 상황입니다. 땡땡교금소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하나의 차로를 1번 차량과 2번 차량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대로 지나갔다. 일단 거기 밑줄을 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로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전송 규모야. 데이터의 종류는 1-1, 1-1, 1-3, 1-4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구분의 시분할 방식이 있는데 1번 차량은 동기식.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1-2만 없고 1-134는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2번 차량은 비동기식 1, 2, 3은 있지만 4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통신규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 볼게요. 데이터 종류의 순서인데 1-1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 1-2는 후불 카드를 사용함. 1-3은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유자가 일치함. 1-4는 요금 감면의 대상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전송 유무인데요. 유, 데이터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무,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불일치한다. 자, 그다음에 타임슬로 흐름 돼 있는데 TS1, 2, 3, 4, 5, 6, 7, 8. 자, 단 두 차량의 타임슬롯을 사이에 타임슬롯 주지 않는다. 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여 주지 않는다고 했지. 맞죠? 그 다음에 1번 차량의 타임슬롯을 TS1부터 시작한대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1번 차량은 무슨 식이었어요? 1번 차량은 동기식이었지. 그치? 그럼 아까 동기식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슬롯마다 데이터의 종류를 따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다? 만약에 전송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워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1-1 자료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차량의 전산적으로 진입함이지. 맞죠? 얘는 데이터 있어 없어? 있죠. 그쵸? 그럼 얘는 U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지금 뭐야? 후보 카드 사용하는 거 보니까 무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빈 공간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데이터 마찬가지 있죠? 네 번째 있죠?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1번 차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차량인데 자, 2번 차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기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치? 그러면은 보니까 자, 데이터가 일단은 1-1. 자, 2번 차 1- 있지? 여기에 할당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분들. 자, 그냥 U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할 거냐? 1-1, 1-3, 1-4.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 얘도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얘 뭐 올까? 1- 뭐가 올까? 1이 오겠지.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1-2도 데이터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1-5도 3도 있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맞죠? 여기부터 몇 번 차는 또 이제 만약에 또 시간적 관계 없다면은 3번 차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무슨 말겠어요? 그쵸? 왜냐면 얘는 비우지 않는다고 했잖아. 맞죠? 그치?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 봐요. 1번 선지 TS2는요 비워지는 타임슬롯으로 이는 1번 차량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죠? 그치? 무라고 했죠? 그쵸? 그 대선수가 없으니까 비워두는 거야. 맞죠? 그치? 그 다음에 2번 선지 TS3과 TS7은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슬롯이 있고. 맞죠? 왜? 둘 다 뭡니까? 1-3 1-3 맞죠? 둘 다 1-3이야. 그치? 그 다음에 3번 선지 TS4에는 요금 감면 대상에는 데이터가 담겨있고. 맞아요. 1번 차량은 데이터가 있어. 맞죠? 그치? 그 다음에 TS8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여기는? 이제 아예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음 걸로. 알겠죠? 그치? 여기는 또 다른 데이터 가는 거야. 알겠죠?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에 TS1을 통해서는 1번 차량의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TS7을 통해서는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치? 4번은 완성명이고 5번에 TS5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다는 것을 TS6에는 후불 카드를 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 그냥 어떻게 하면 순서만 잘 보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이죠 여러분들. 야, 유선이면 난리 나지. 그쵸? 그럼 달리다가 갑자기 선 꼽아야 돼. 맞죠? 그치? 안 되고 3번에 시그널 방식에서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보내는 시간의 단위의 구성 집합체 아니죠. 타임슬롯은 뭐라고?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프레임이 뭐라고 했다? 타임슬롯을 합친 집합체라고 했어요.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 집합체는 프레임이야. 프레임. 그 다음에 5번에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 구성된다. 맞아.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뭔지 알 수 있거든.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동기식이 비동기식보다 어떻다? 상대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겠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이 더 높을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쵸? 그래서 AN은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이고, 그 다음에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동기식 상적으로 낮고 비동기식이 상적으로 높겠죠.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5번은 나눈다니까 동기식 비동기식 나눈다.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천금백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로 가셔서 자 124쪽입니다. 1, 2, 4.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빨리 풀어볼게요. 네 문제. 어렵지 않아요? 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문제는 네 문제요. 문제 자체는 안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얘도 기수신문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과정과 방식이야 사실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 단계별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치? 그럼 가볼게. 뭐라고 했는지. 자,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은 자,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크할게요.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한대요. 그쵸? 우리 오염물질은 어때? 물이 완전 시커멓잖아. 맞잖아. 그런 걸 제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양가로 할게요.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입니다. 자,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히는 중력 체크입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중이 큰 애들은 자, 물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어떻게 한다? 그냥 가라앉는다는 거야. 맞죠? 그치?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정수 작업할 때는 사실 그 작업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한다? 아래로 내려앉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래 내려온 애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간단하긴 하지. 맞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 같은 물질들. 자, 중력만으로부터 물질들까지 연결할게요. 자,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체크. 그 다음에 입자들을 응집시킨다 체크.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합니까? 약품 침전 방식 체크할게요. 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려운 개념들 여기 잠깐 정리하면은 자, 일단은 뭐를 제거하는 거로 물에 뭐를 탁도를 제거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비중이 클 경우는 그냥 뭐 이용한다? 그냥 중력만 이용하면 돼. 맞죠? 그치? 근데 콜로이드 이론 있죠? 그치?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이용한다?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됐죠? 그치?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대를 발생임에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무슨님? 반대를 발생.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도 정리해도 괜찮아. 뭐냐? 반대를 발생이면 결국 뭐야? 얘는 인력이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콜로이드 전기적 반발력 결국 뭐가 된다? 청력. 그래서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뭐 때문에 반대를 발생 때문에 어떻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져. 맞죠? 그치? 또 넘어가서 뭐 한다? 청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입자들이 여기 막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거의 약간 비슷하게 위치를 잡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치? 그래야지만 이런 만약에 반대로 발생이 더 강하면은 끌어당길 거고. 맞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청력 때문에 그치? 그 결국엔 어떻게 이렇게 좀 일정하게 위치를 가질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될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자, 중요한 거 비춰볼게요.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부여한다 체크. 그래서 이러한 자 체크 입자의 안정성 체크. 뭐라고? 물의 탁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다 체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독서 지문 읽을 때에 중요한 건데 자 입자의 안정성은 뭐라고요? 물의 탁도를 뭐 한다고요? 높인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능하겠지? 자 만약에 어떻다? 불 안정성을 갖게 돼요. 알겠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물의 탁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아직 글을 읽진 않았어요. 더 이제 여기까지 읽었다 여기까지만 봤다고 썼을 때 아까 뭐 이용한다고 했죠? 화학약품을 이용한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콜로이드 입자들의 안정성을 뭐 할까? 깨부시면 되겠지. 맞죠? 그치? 그러면은 물이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부탁은 생각해야 돼요. 읽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돼. 안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고3 학생도 한 명 이제 과외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수학은 되게 잘해. 수학은 1등급이야.
근데 국어는 진짜 한숨만 나. 모의고사 풀게 하면 6점 맞아. 고3인데 고3이 6점 맞아. 그쵸? 그러면은 왜 그러냐? 가만히 과제 시켜봤거든요. 하는 거 봤거든, 그치?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읽을 때 생각 안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수학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은 그냥 생각 안 하고 푼다 그냥. 그러니까 풀이법을 여러 번 봤으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쭉 적는데 그러면 된대 그냥 풀린대, 그쵸? 그래서 뭐 맞는 말이 하지, 맞죠? 근데 수학은 이렇게 될지라도 국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국어가 점수가 안 올라 잘. 맞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뭐하고 있어 이미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맞죠, 그치? 근데 그 생각이 물론 여러분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자, 이런 안정성 관련 선제를 구성해, 안 구성해? 구성한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그러니까 말만 바꾸는 거야, 말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이런 뭐 중력이나 화학연품 이용한다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자꾸만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런 연습을 잘 하게 되면은 쌓여, 쌓여 나가, 쌓여 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저절로 그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버릇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눈만 왔다 갔다 해. 맞죠, 그치? 그러면 그건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시험이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도 똑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내신은 그나마 서술형 평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뭐야? 다 객관식이야. 맞죠? 그럼 객관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하잖아. 여러분이 답을 골랐는지 못 골랐는지가 중요해. 맞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시험이 나올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생각의 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잖아. 맞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생각 안 하냐고. 어, 맞죠, 그치?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 과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괜찮아. 뭐냐면은 문제만 풀지 말고 과제 집에 있는 거 풀면서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나 적어봐 그냥. 생각나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생각하면 적었을 때 문제가 딱 되잖아. 문제가 딱 있잖아, 그치? 그럼 되게 약간 쾌감, 좀 이상한가, 그치? 약간 기쁜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그래서 뭐 많이 하냐면은 선생님 막 문제 많이 풀어볼 거 아니야. 풀어볼 때 글을 읽으면서 이거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낼 것 같은데? 그럼 체크해 놓습니다. 그럼 결국에 진짜 문제가 돼 있어요. 맞죠? 물론 나는 이제 많이 읽고 많이 문제 봤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 뭐 엄청 빨리 푸는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걔는 왜 빨리 푸냐?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치? 밑줄 가놓고 체크해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다시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딱 끝나는 거 아니야. 맞죠?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야. 가장 베스트야.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같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지. 사실 이거 뭐 해설은 사실 뭐 이걸 읽는 거는 사실 그쵸? 읽는 거는 여러분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좀 잘 체화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사실.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잘 체화가 되면은 국어 진짜 쉬워요. 진짜로.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온다니까. 맞죠? 근데 그게 체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계속 헤매는 거야. 국어에서. 알겠죠? 오케이. 다음 볼게. 자,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고작용을 통해 자,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자, 전기적 중화작용 체크, 가고작용 체크. 그다음에 통의 동그라미.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지금 말합니다. 일단은 맞죠? 그치? 오케이. 그다음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과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로 자 거기 체크할게요. 양이온계 응집제 체크. 여러가 콜로이드 입자 뭐였죠? 무슨 이온이었죠? 음이온 맞죠? 그치? 근데 양이온. 근데 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봐요. 자 물과 화학 반응이 줄고 별표 3개 합니다. 그 다음 옆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은 박스 할게요.
지금 약간 페이크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자 봐. 아까 여러분 방금 답했어요. 콜로이드 입자들 무슨 이온? 음이온. 맞죠? 그 다음에 응집자가 뭐라고? 양이온. 그쵸? 그럼 음양이니까 뭐야? 결합하기 좋겠다. 맞죠?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응집자랑 콜로이드 입자들이랑 결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뭐랑 반응한다고? 물이랑 반응해. 그래서 물이랑 반응해서 뭘 만든다고요? 화합물을 만든대. 오케이. 그러면은 그 화합물이 뭐에 영향을 줄까? 뭐에 영향을 줄까? 콜로이드한테 영향을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될까? 오케이? 그러면은 읽으면서 지금 자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자 뭘 만든다고 했어 지금? 다양한 뭐 만든다고 했어요? 자 다양한 뭐 만든다고? 화합물을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읽으면서 찾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읽으면서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 정답도 이거 묻는 문제야 사실은. 맞죠? 왜냐면은 단계가 뭐라 하냐 단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단계 그쵸?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2단계 있는데 그 단계마다 뭐야 만들어지는 게 다르겠지. 맞죠? 그치?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나머지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답은 쉽게 찾아진다. 라는 말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가볼게. 뭐라 했는지. 자, 우선 전기적 중화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자가 체크합니다.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한다. 체크. 오케이. 자, 여기서 뭐 말한다고? 양전하의 뭘 만든다? 금속 화합물. 맞죠? 그치?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음전하를 띈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 오케이. 드디어. 맞죠? 그치? 말했습니다. 응집자가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치? 이 화합물이 음전하를 띈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은 콜로이드 입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에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체크합니다. 콜로이드 입자력 불안정화된다. 체크. 그래서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다가 반대로 발스임이 자기활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응집하여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럭을 자색할게요. 서로 응집하여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럭을 형성한다.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응집제가 결합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치? 응집제는 뭐랑 반응한다고? 물이랑 반응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뭐 만든다? 요걸 만든다고. 그러면 얘가 뭐랑 결합한다고? 지금 음전하의 콜로이드 입자를 결합을 한다고. 그럼 얘네들이 뭐가 약해진다? 전기적 반발이 약해지면 뭐 한다? 서로 가까이 붙어버린다.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플록이란 걸 형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 침전이 되겠지.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치? 이거 잘못 읽으면은 뭐랑 반응한 것 같아? 응집자랑 바로 그냥 콜로이드랑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선제 만약에 그거 나오자니까 다 틀려버려 그냥 사실.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어서 자 이러한 전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자 체크합니다.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으로 뭡니까? 작은 가교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록을 더 크게 만든다.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반대를 발스임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응집제의 주변 된 화합물 중에서 착합니다.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착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뭐 만든다? 자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뭐가 된다? 화합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읽으면서 얘를 놓치면 안 된다.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긴 사슬이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런 사슬이 이런 플록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롯들은 하나의 큰 플롯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 체크할게요. 여러 플롯들은 하나의 큰 플롯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 그쵸? 이런 사슬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크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됐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이런 가교작용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주고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저어줘야 한다. 이를 뭐라 한다? 체크 완속 교반. 아까는 급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속입니다. 맞죠? 그치?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한편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은 물에 전기적 작용,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았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을 띠게 된다. 체크할게요.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다. 체크. 양전화 체크. 오케이. 아까 응집제 무슨 이온? 무슨 이온? 무슨 이었지? 양이온계였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중화가 됐어. 그쵸? 전기적 중화가 됐어. 아까 왜? 요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 콜로이드랑 결합을 했잖아. 맞자? 중화가 됐단 말이야. 중화가 됐는데 보니까 뭐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맞죠? 그치? 오케이. 이어서 볼게. 이를 뭐라고 한다? 체크. 전화 역전연사 체크. 전화 역전연사.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자,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진다. 이 상태에서는 여분의 영집제는 물과 합반을 통해 체온적으로 체크합니다. 침전성 급속 화합물 체크합니다. 침전성 급속 화합물. 자, 마지막 여기서 뭐 만든다고? 침전성 금속. 맞나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마지막. 자, 그러면 이 화합물 어떻다 체크?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는데 이를 체거름 현상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마치 뭐처럼? 그물망처럼. 그쵸? 그물망처럼. 자, 너희 콜로이드들 일로 와라. 그쵸? 그래서 걸러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에 급속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급속결합물의 결합을 촉진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휘저어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쵸? 그 때문에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자, 얘는 금속이었고요. 얘는 고분자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금속이었어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금속이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급속이었죠? 여기서 급속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완속이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체거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2번 선지.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 화학약품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치? 중력만으로 안 되니까. 3번에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킬 수 있다. 맞죠? 그치? 가라앉게 한다고 했고요. 4번에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로까지 접촉할 시간을 늘리면 자, 무슨 교반이라고 했죠? 급속 교반. 맞죠? 그치? 그러면은 체거름면서 나타난다? 체거름은 언제 하는 거였어, 여러분들? 체거름은 전화 역전 현상이 있는 경우 하는 거지. 맞죠? 그치? 근데 급속 교반 뭐랑 그러는 거야? 지금 전기적 중화작용.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5번에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 반대로 발음이고요. 니은은 전기적 반발력. 1번에 기억을 입자가 일정 거리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발음은. 이번에 기억을 입자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균일하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억도 끌어당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거리 이하로 좁혀졌을 경우에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맞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은 입자가 띄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치? 음전하를 띄고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힘. 자, 전기적 반발력이 자, 콜로이드 입자가 뭐랑 결합한다? 수산화 이온과 결합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이지만 기억은 아닙니다. 그쵸? 니은은 콜로이드 입자가 수산화 이온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힘이다.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지만 기억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그림 이해될까요? 자, 보니까 탁도가 A랑 B 사이에 갑자기 내려가죠.
그럼 A랑 B 사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기적 중화작용이랑 가교작용까지야. 알겠습니까? A부터 B가 전기적 중화작용이랑 가교작용까지야. 알겠죠? 그치? 이게 하나씩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탁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 뭐라 간다? 전하 역전현상. 그래서 B랑 C 사이가 전하 역전현상. 네, 마지막. 자, 됐어요. 그러면은 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C부터가 체거름 현상이다. 그치? 그러면은 1번 봐요.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에서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하겠군. 자, 맞죠? 그치? 입자를 좁혀가지고서 응집하게 만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여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든다. 맞죠? 가교작용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A와 B 사이에서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작용을 형성된 플록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침전 속도가 높아진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B와 C 사이에서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A에서 주입된 응집자가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쵸? 네, 5번에 CU 탁도가 낮아진 것은 B에서 형성된 긴사지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 침전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B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언제 형성되는 겁니까? 전하역전 현상이라는 B와 C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긴사슬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침전성 급속 화학물이야.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이 답이 된다. 긴사슬이 아니라 긴사슬 어디였습니까? 가교.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다양한 화합물을 딱 묶고 있지. 맞죠? 그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핵심 내는 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다양한 화합물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잖아. 단계를.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자,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는 수산의 이온과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자 안정화된 상태에서 부여하죠. 그쵸? 떠다니고 그치? 그 다음 응집제를 주입하면요 전기적 중화가 일어나고 콜로이드 입자는 불안정화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응제를 과다 주입하면은 전하역전.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그 지우랑 이나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까지 그치? 9월 27일 토요일 그 다음에 10월 4일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월 11일 토요일부터 다시 개강을 할 테니까 안내 문자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설명회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과제는 하세요. 알겠죠? 다음 주 안 한다고 과제 안 하면 안 돼. 알겠지? 과제 하세요. 오케이, 고생했어요.